프로님의 미스터 마켓으로 넘어갑니다.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미 ADP 민간 고용 10.6만 예상 크게 하회. 아니 나 그것도 헤드라인 얘기니까 헤드라인 안 줘버리네. 지금 바꾸고 있나 본데요. 아니 그건 그냥 해줘도 돼요. 자, ADP라는 데를 아시죠, 여러분? 오토매틱 ADP.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미국에 네. 장사하시다 보면은 이제 뭐 종업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근데 다 인사부 뭐 이런 거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위탁하는데 그러니까 위탁하니까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사업주들이 네. 뭐 월급 주고 세금 떼고 이런 거 회계 같은 걸 위탁하니까 다 그렇지 맡아 위탁하니까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지난번에 A 업체에서는 10명이었는데 우리한테 위탁한 급여 지급자가 10명이었는데 이번에 8명이구만. 근데 그걸 전국에서 데이터를 다 해버리니까 여기가 야 우리가 야 뭐 니네 노동부 이런 데 있잖아. 이거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발표할게. 그래서 먼저 하루 전에 발표를 해요. 그걸 ADP 민간 고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 시간 되면 제가 어떤 뉴스를 말씀드릴 거냐면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는데 하루 전에 딱 발표하는데 이게 상당히 잘 맞더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좀 얄밉겠어요. 네? 그냥 김 빼놓는 느낌이라.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민간에서 하겠다는데. 그잖아요. 네. 그래서 ADP 민간 고용이 얼마 늘었냐? 10.6만 늘었다 이거예요. 10만 6천 명 늘었는데 예상보다 크게 하회했다. 이게 뭐냐? 블룸버그 예상치가 18만, 다우존스 전망치가 19만이란 말이에요. 작년 12월에 일자리 증가폭이 얼마냐? ADP에서 실제로 실현된 게 25만 3천 개였단 말이에요. 와, 그럼 반토막 이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ADP 이 분석에 따르면 일자리가 늘어난 데는 어디냐? 레스토랑, 호텔, 바, 이 서비스업에서 당연하겠죠. 계속해서 미국의 방문자도 굉장히 늡니다. 사실 지금 기업체 임원, 뭐 최고 경영자 또 금융권 위주로 해서 미국 한번 안 갔다 온 분은 없을 정도로 출장 많이 가죠. 예. 실제로. 자, 한국 사람 출장 가면 미국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 사람들도 늘어요. 한국 사람만 출장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늘지만 미국의 공항을 통과해서 출입하는 사람 수가 워낙 늘기 때문에 네. 이런 데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서 줄었냐? 무역과 운송 등에서 4만 1,000개가 감소했고 건설에서 2만 4천 개. 근데 이제 요 부분을 조금 발라서 봐야 될 게 왜 이렇게 급감했냐? 날씨 때문에 그랬다. 날씨가 엄청 추웠거든요. 한파, 기록적인 한파가 건설은 뭐 좀 40도, 마이너스 40도 뭐 이런 얘기 그렇겠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하는 주간에 좋지 않은 날씨 요인이 영향을 줬다. 고용 상황이 일자리 숫자가 보여주는 것만큼 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첨언을 했으나 어쨌든 충격적인 숫자가 나온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래서 요건 이제 참고치로 보시고 내일 이제 졸트가 나오면은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오면 정말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될 텐데 제가 왜 이 뉴스를 오늘 선택을 했냐면은 페드의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뭐 갑자기 호킷이하다가 갑자기 도비시 그러니까 호킷이라는 게 이제 매파 호크잖아요. 도비시라는 게 도부 이제 비둘기파로 바뀌었냐.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고용에 대한 해석을 조금씩 달리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죠. 디스인플레이션. 그래서 제가 경제 용어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디스인플레이션 딱 그러면 네이버에 지식백과사전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통화가 팽창해서 물가가 상승할 때 그 시점에 있어서의 통화량 물가 수준을 유지한 채 안정을 도모하면서 서서히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려는 경제정책.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시점에 있어서의 통화량 물가 수준을 유지한 채 안정을 도모하여. 그리고 실제로 이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는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기자회견장에서. 그 얘기가 이제 이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기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제롬 파월이 언명을 한 거기 때문에 과격하게 막 금리를 올려가지고 지금 치솟는 물가를 과격하게 잡아야 될 때가 아니고 제품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물론 지금의 물가순을 유지한다는 그 디스인플레이션의 사전적 의미를 제롬 파월이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저께인가요? 레리 서머스 하버드 대학 교수가 뭐라 그랬냐고 이렇게 그 뉴스 해설을 해드렸잖아요. 더 이상 금리 올리면 안 될 걸? 그 얘기는 뭐냐?
그렇게 매파적으로 이 금리를 빨리 많이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경제학계에 굉장히 영향력 있고 또 직전 2년 동안 미국 통화 정책에 관한 최고로 지혜를 보여줬던 레리 서머스 교수가 불과 이 제롬 파월의 성명서 혹은 기자회견 이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지금 연준 니네 물가 걱정할 때가 아니거든 이제 경기 걱정해야 될 때거든 이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했죠. 물론 이제 뭐 제롬 파월이 뭐 레리 서머스 선배의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연준 의사 결정자들이나 또 제롬 파월의 머릿속에 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트랜지토리 하다라고 얘기했던 본인의 1년 반, 2년 전의 실수를 다시 계속 그 긴축을 더해가지고 경제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면 이건 뭐 왔다 갔다 양바뀌어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저 ADP 민간 고용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가지 좀 착시에서 벗어나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의 고용은 영원히 좋을 것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영원히 타이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자, 뭐 예를 들면 빅테크들이 계속 뭐 10,000명, 15,000명 자른다 그러잖아요. 사실 미국 경기에서 가장 미국 경기를 예측하게 해주는 업체들이 있죠. 그게 어디냐? 페덱스, UPS 이런 데들이에요. 물류회사들. 왜냐하면 물류회사를 갖다 배달해야 되고 저도 이거 미국에서 많이 써봤습니다만은 내가 무슨 상행위기가 굉장히 활발할 때 페덱스 많이 불러요. UPS 많이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페덱스, UPS라는 게 특히 페덱스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면서 빨리 해야 될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UPS는 크고 좀 늦게 가도 되는 것 대체로 UPS를 많이 쓰고 근데 페덱스가 10% 감원을 했어요. 어디서 잘랐냐? 사무관리직 위주로 잘랐다. 그래서 이게 빅테크 위주의 어저께 말씀드린 노동 축척에서 과잉, 오버슈팅한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 전반적으로 경기를 느끼는 사업주들의 생각이 전반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빅테크에 잘려서 딴 데 가더라.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계속 밀려서 갈 수는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민의 감소라든지 또 코로나로 인한 국경 폐쇄 이런 것들은 완화될 겁니다. 특별히 멕시코라든지 도미니카 리퍼블릭,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서는 사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봉쇄됐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이제 예를 들면 WHO에서 와 이제부터 종결됐습니다 선언하고 그래서 미국의 국경이 전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됐을 때도 과연 레스토랑, 바 이런 데서 근무하는 미국 사람들이 모자랄 거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현상이 정점이 있을 때 그거를 고정관념으로 생각하고 그 고정관념 하에서 모든 경제 정책이나 현상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미국의 실업률은 항상 낮고 완전 고용 수준이고 그래서 이 고용이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의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저 고용을 보면서 제롬 파월이 비둘기파로 못 돌아설 거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단초를 제롬 파월의 입을 통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경제 지표들 물론 내일 이제 졸트가 나오면 또 전혀 아니었네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몇몇 경제 현상이나 정책에 대한 잣대를 조금 유연하게.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요 레리 서머스 교수가 얘기했던 맥시멈 플렉시빌리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얘기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상에 대한 어떤 조금은 이 융통성이 있고 신축적인 그런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유연한 시각을 갖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3 플러스 그리고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좀 가보죠. 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가. 그러면 거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과 잘 지내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끝낼 수 있어.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면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슬프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느껴지시나요?
나의 미래. 여기서의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은퇴하신 다음에도 남아있는 기간이 50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의 생각과 날카로움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막 마음이 뛸 것 같아. 주체적인 삶을 위한 첫 시작. 미래대학의 가장 큰 하나의 슬로건이자 목표는 뭐냐면 각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더 넓은 대양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먼저 뗏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출발점을 미래대학으로 저는 좀 돕고 싶었죠. 2023년 내 삶을 위한 투자. 3프로TV 미래대학과 함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